안녕하세요. 책을 통해서 만나는 아로마 테라피를 진행하는 푸른 열매입니다. 오늘은 오일 사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오일 사전은요, 이 책 끝에 보면 몸속 세포 건강부터 피부 미용까지 이 오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유키에라고 하는 일본인입니다. 그분은 어머니께서 호호바 오일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호호바 오일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지만 본인은 오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몸이 아파지는 과정들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 이 오일이 도움이 될까? 이제 그런 마음에서 오일을 시작했던 것이 결국 오일 테라피스트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게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식물성 오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아로마 테라피를 교육하지만 또 식물성 오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식물성 오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식물성 오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로마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에센셜 오일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식물성 오일은 다양한 식물에서 추출하는 오일입니다. 이 식물성 오일은 지용성 비타민, 또 파이토케미칼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일이기 때문에 지방 성분은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이런 유익한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건데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파이토케미칼이라는 부분입니다. 식물들은 동물처럼 옮겨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그 한 자리에서 많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위협들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파이토케미칼 성분인데요. 이 파이토케미칼 성분은 식물의 색깔이나 또는 향, 이런 부분에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느끼는 떫은 맛 또는 쓴맛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파이토케미칼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로마를 다루고 있을 때 에센셜 오일 안에도 이러한 파이토케미칼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효과와 효능을 또 전달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파이토케미칼 성분에서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 바로 항산화 성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항산화 성분을 잘 사용하면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한 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식물성 오일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부터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해가는 그런, 요즘은 뭐 화장품에 적용하는 것까지 그런 부분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6기에는 이 안에서 오일에 대한 개괄적인 그런 내용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식물성 오일들에 대한 개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많은 레시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고요. 첫 번째 부분에서 보면 운명의 오일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일 하나를 만났는데 운명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6기회가 오일을 만나고 나서 출산 후 힘들었던 그 체력 저하와 여러 가지 면역 저하의 부분들을 바꾸어 주었던 것처럼 나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앞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느꼈던 그런 운명의 기적 같은 오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아베 아키코라는 그런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인데요. 이분은 오일, 그러니까 호호바 오일을 마사지를 하게 되면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알러지성의 어떤 가려움증들을 해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나머지 아토피를 앓고 있는 친구에게도 전달을 했는데요. 이 친구는 이 호호바 오일을 쓰고 나서 여러 가지 그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져서 너무 좋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식물성 오일들을 한번 이제 알아보시고요.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운명의 기적 같은 오일들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또 해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아로마 테라피를 하다 보니까요, 가장 많이 적용하는 오일이 호호바 오일이나 또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사실 호호바나 코코넛 같은 경우에는 박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류를 하자면 또 오일이라고 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정제를 해서 쓴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오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오일을 좋아하시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기름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다수가 참기름을 음식에 넣어서 먹고 있고, 또 참기름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 고소한 냄새 때문에 이 음식이 너무 맛깔스럽다라는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참기름 안에는 다이어트 성분도 되고 또 항산화 성분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기름을 많이 드시고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기름을 좋아해서요, 숟가락에 부어서 그냥 먹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역겨워하기도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만큼 역겹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어떤 것은 많이 먹어도 싫어하거나 또는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아로마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 없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 다 나쁘지도 않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자, 여기에 보면 현명하게 오일을 고르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병을 보고 그 병에 표시되어 있는 원산지나 또는 착즙을 한 여러 가지의 방법들, 그런 것을 보고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표를 보고 또 좋은 회사에서 나온 것이면 무조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을 보고 또 라벨을 읽고 그리고 보관 장소를 또 확인하라는 겁니다. 사실 식물성 오일은요, 뚜껑을 따고 나면 산화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거의 한 달 안에 다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매일매일 실생활에서 우리가 음식에 넣는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미용 목적으로 쓴다든지 하더라도 한 달 안에 모든 것을 다 쓸만한 그런 이제 또 일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들도 잘 체크해 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달 안에 다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큰 병을 사서 오래도록 두고 먹는 것보다는 내가 쓸 수 있는 적당한 양의 크기의 그런 오일들을 사서 빨리빨리 소진해서 그것이 오랫동안 놔두어서 산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이제 조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 오일을 동시에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쓰다 보면 어떤 것이 내 몸에 잘 맞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용을 하실 때 오늘부터 코코넛을 써서 뭔가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코코넛을 한 달 정도는 써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효과와 효능을 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걸 쓰다 보면 무엇 때문에 좋아졌는지 모르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내 몸에 맞는 오일을 잘 선택해서 쓰고 싶다면 한 달 동안 한 가지의 오일에 한번 올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책 안에 보면 또 다양한 오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식물성 오일 하면 우리가 포화지방산 또는 불포화지방산, 그리고 불포화지방산도 이제 단일로 된 것 또는 다중으로 된 것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일은 또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7, 오메가9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또 나누는 것들을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뭔지 또는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건 뭔지 이런 오일들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놓았고요. 또 보시면 오일의 설명에 이렇게 또 컬러를 주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색깔별로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옆에 이렇게 친절하게 오메가3라든지 오메가6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것은 어떤 분류에 들어가는 걸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오일이 바로 이렇게 코코넛 오일입니다. 맛도 좋고 효율 대사도 뛰어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로마 테라피에서 사실 코코넛 오일이 사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코코넛 오일이 어디에 좋냐면 다이어트에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왁스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식물성 오일에 있는 것보다 동물성 오일에 있는 포화지방산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거나 바르거나 하면 나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이 코코넛 오일에 들어있는 지방은
중쇄지방산이라 부르는 것이어서 사실은 대사를 거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우리 몸에서 대사되고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 몸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는 다양한 더 효과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뭐 기적의 오일 코코넛 이렇게 해서 책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한 가지 단일 오일을 다루는 그런 책으로 보자면 식물성 오일 중에 아마 코코넛 오일이 제일 책으로 많이 또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코코넛 오일은 저희가 아로마 테라피에 적용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 더 적용을 잘 하고 있냐 하면 피부의 pH 밸런스를 맞추어 준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애기 피부가 너무 깨끗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애기 피부처럼 될 수 있다면 나는 무슨 방법이든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애기의 피부는 pH가 4.4에서 4.5 정도 됩니다. 엄마의 양수 안에서 10달 동안 있었지만 피부가 쭈글쭈글하거나 염증이 생겨서 나오는 아이들은 거의 없거든요. 실상 제가 조산사로서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아기를 받았지만 모든 아기들이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예쁜 채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또 그 버닉스라고 하는 태지로 이렇게 딱 덮여 있기 때문에 피부가 보호되기도 했고요. 또 양수 자체가 pH가 4.5 정도 4.4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약산성에 있어서 항염증 작용이 또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코코넛 오일이 바로 그런 우리 피부의 pH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피부가 약산성을 유지하는데 코코넛 오일이 도움을 주고요. 아로마 테라피를 하더라도 이런 pH 밸런스를 맞추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성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호호바 오일입니다. 호호바 오일은요, 인체의 지성 성분과 가장 유사하다는 거죠. 피지를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좋고, 그래서 사실 호호바 오일은 두피 관리하는 부분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그런 이제 헤나 사업을 하시는 회사들에서 호호바 오일을 많이 쓰고 있죠. 그만큼 두피 관리 부분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뭐 탈모라든지 두피에 또는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분들이 선생님 뭘 쓰면 더 좋을까요? 할 때 단일 오일로 만약에 적용한다면 호호바 오일을 권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물론 이제 자소엽, 어성초, 녹차 이런 것을 또 인퓨전해서 인퓨즈 오일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코코넛 오일이나 또는 호호바 오일 이런 것은 이제 아로마 테라피에 많이 적용하실 수 있고요. 또 갱년기에 어떤 호르몬 장애가 있다거나 또는 아토피가 있다거나 이럴 때 또 많이 적용하는 것이 바로 달맞이꽃 종자유입니다. 달맞이꽃 종자유 안에 있는 오메가6 성분이 여러분이 사용하셨을 때 굉장히 우리 몸이 좋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되어서 호르몬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호르몬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건 파이토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호르몬 요법을 쓸 때에도 웬만하면 화학적인 약보다는 파이토호르몬이 있는 이소플라본이라든지 또는 아로마 중에서도 뭐 클레리세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많이 좀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아로마 중에서도 폐경기나 갱년기에 좋은 아로마를 권해드리자면 바로 베티버입니다. 이 베티버 에센셜 오일은 폐경기나 갱년기에 사용했을 때 좋고 또 우리 몸의 적혈구를 증진시킨다는 그런 효과도 많은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신다면 또 도움을 많이 얻으실 거고요. 저는 특별히 요즘 이 베티버 오일을 여성 청결제에 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또 제가 선물도 좀 이렇게 해보긴 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저도 뭐 여성이다 보니까 또 여성에게 좋은 것들을 조금 선택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오일들을 일일이 다 뭐 외워서 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일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 육기애씨가 아까 권하고 있는 것처럼 한 달 동안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써보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또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또 음식에 적용하는 많은 레시피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뭐 국에 이렇게 기름을 조금 넣어서 또 사용을 하거나 우리가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을 넣어 먹거나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다 오일 테라피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 더 많은 에센셜 오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를 드실 때
장에다가 레몬 오일을 좀 첨가해서 드시면 회 맛도 좋게 할 뿐 아니라 또 그것이 이 산의 성분처럼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적용했을 때 독소를 제거하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 오일 사전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식물성 오일에 대한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또 제가 에센셜 오일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책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또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들으시니까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이런 식물성 오일 중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말 운명의 그런 오일들,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오일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사용했을 때 여러분에게 다양한 효능과 효과를 줄 수 있고 여러분의 삶도 기적처럼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또 책으로 만나는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